안 한다야. 사라나무가 때 아닌 때에 꽃을 피우고 하늘에서 아름다운 음악이 울려 퍼져도 나에 대한 참다운 공양이 아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나를 따를 때 그것이야말로 나에 대한 참다운 공양이다.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묻기를 무엇이 참다운 공양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당신께서 구원받는 게 참다운 공양입니다. 당신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어떤 것도 부처님에게는 참다운 공양이 되지 못합니다. 라고 나는 말할 거예요. 왜? 이 땅 위에 오랫동안 살았던 수많은 민중들은 늘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어떤 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꽃도 아니고 금은보화도 아니고 내 자식 속에, 내 자식의 입 속에 들어가는 흰쌀밥과 소고기국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민중들이 내 자식의 입에 들어가는 흰쌀밥 그리고 소고기국이 가장 아름답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었죠. 이 땅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이 땅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이 땅의 사람들은 봄이 오면 들의 산에 꽃이 피었을 때를 춘궁기라고 했습니다. 보릿고개죠. 지금이 보릿고개입니다. 겨울이 지나면 양식이 다 떨어지죠. 아직 보리는 익지 않았습니다.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산과 들로 막토단한 새싹을 찾아서 헤맸죠. 얼마 전에 대형 산불이 휩쓸었습니다. 모두가 그 죄를 소나무에게 물었죠. 대한민국이 산불을 진압하기 어려운 것은 소나무 때문이라고. 그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소나무는 송진이 있어서 잘 타죠. 그리고 소나무는 불이 붙으면 불꽃을 200m, 300m까지 날려보냅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소나무라고 했죠.
소나무 입장에 봐서는 참 억울합니다. 아마 소나무가 죄인으로 잡혀서 임금 앞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전하, 억울하옵니다. 어찌 저희 죄라 하옵니까? 라고 했을 거예요. 소나무는 조선시대 때 중앙 조정뿐만 아니라 지방 관청에서도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키웠던 나무가 소나무입니다. 왜? 이 춘궁기에 굶주린 백성이 굶어 죽지 않고 연명할 수 있는 것은 소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소나무 껍질을 벗기고 그 속껍질인 송기를 뺏겨서 찝니다. 쪄서 말리죠. 말려서 그것을 맷돌이나 절구에 넣고 찍혀서 가루를 만들면 좋은 음식 재료가 돼요. 거기다 나물 섞어서 찌어 먹으면 아니면 죽을 써 먹으면 영양가가 있어서 춘궁기에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런 고마운 소나무를 이제 와서 매도하다니. 산불이 진화되지 않은 원인을 소나무로 지목한 사람들은 전부 다 잡아다 권장을 때려야 돼. 네 놈의 죄를 내가 알렸다. 가장 넘기 어려운 것이 보릿고개다라고 어른들이 말씀하세요. 가장 세상에서 넘기 어려운 것이 보릿고개다. 내가 왜 보릿고개 타령하냐고요? 부처님께서 보시면, 부처님 입장에서는 당신이 구원받는 것이 가장 기쁜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참다운 공양이에요. 자식이 입에 들어가는 그 밥과 국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 역시 부처님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구원받는 것, 그것이 가장 부처님께는 훌륭한 공양이다. 그 참다운 공양이다. 당신이 구원받지 못하면 참다운 공양이 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지난주에 불교를 망치는 것은, 또 종교를 망치는 것은 교리기술자고, 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것은 법기술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진시황의 통일제국 진이 15년 만에 망했어요.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고 15년 만에 망했어요. 왜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했는데 15년 만에? 진은 법기술자들이 통치하는 나라였거든. 모든 것을 법기술자들이 법이라는 잣대를 들여댔기 때문에
진승과 오광이 반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거야. 만리장성을 쌓았는데 진승과 오광이 만리장성에 쌓을 장정들, 징발된 장정들 500명을 데리고 가고 있는데 폭우를 만나서 길을 갈 수 없게 된 거야. 강물이 넘쳐서 강을 건너지 못하게 된 거야. 그래서 내일까지 당도해야 되는데 갈 수가 없게 된 거야. 진나라 법에 의하면 내일까지 당도하지 못하면 그 인솔자는 참형이야. 그러니까 진승과 오광이 어차피 죽을 거 참형으로 몸이 따라서 떨어져 죽을 거 어차피 한마디로 말해서 샹 XX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500명도 마찬가지야. 내일까지 당도 못하면 다 죽어. 어차피 내일 죽을 거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 우리 속담에 있잖아. 청명해 죽으나 한식에 죽으나. 무슨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킨 거야. 에이 하고. 근데 뜻밖의 그 500명을 진압을 못하는 거야. 뜻밖에도. 그래서 진제국이 무너졌지. 법기수사자들이 진나라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항상 세상은 이런 자들이 망치죠. 내가 그래서 지난주에 이 말로서 마감을 했어요. 어떤 말? 불교는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붓단의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그것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국회와 정치는 내일의 삶을 걱정하지 않고 오늘 어떻게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쟁론하고 싸워야 한다. 라고 나가 이야기했어요. 그거를 못하니까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고 파시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성오광이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진성오광을 만드느냐? 법기술자들이 만드는 거예요. 종교는 교리기술자들이 만드는 것이고. 왜 젊은이들이 진성오광이 되냐고. 미래에 희망이 없으니까. 청명해주거나 한식해주거나 무슨 차이가 있나? 한번 세상
확 죽더라도 뒤집어 보고 죽어야지. 그래야 억울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내가 선동한다고? 내가 그걸 할 수 있으면 여기서 이러고 떠들고 앉아있겠어? 내가 그걸 할 수 있으면 여기서 이야기하겠냐고. 벌써 가서 뒤집어 엎어버리지. 윤석열이 나와 너 엠뺨 때리고 오른뺨도 대 임마. 오른뺨 때리고 이재명이 너도 나와 엠뺨 때리고 오른뺨 때리고. 미래의 가치를 제시해 주지 못하니까 미래의 가치를 제시해야지. 내가 왜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왜 믿음이 구원이라고 해야 하냐? 왜 참담 공양을 해야 하냐? 당신이 구원받지 못하는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당신이 구원받을 때만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벚꽃이 필 때 죽음의 쓰나미가 대한민국을 덮칠 것이다. 덮쳤잖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죽음의 쓰나미는 높은 곳으로 도망가면 살아. 올라가면 살 수 있단 말이야. 죽음의 쓰나미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당신의 발밑이 한 몰에서 꺼지는 거지. 죽음의 쓰나미를 피해서 높은 곳에 올라갔는데 당신의 발밑이 함몰돼서 그대로 저 용암 속으로 떨어져 죽는다 이 말이야.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살고 싶으면 기도하시오. 당신의 발밑이 함몰해서 꺼져 들어갈지 아이고 부처님 살려주세요 해봐야 소용없어. 이미 그때는 늦어. 그때는 늦으리. 지금 하라 이 말이에요. 당신의 발밑과 당신의 가족의 발밑이 함몰되려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에다가 눈을 두고 있는가? 당신이 발못이 함몰돼서 죽어버리면 당신의 가족이 죽어버리면 아이 어떤 놈이 대통령이 된다고 당신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내가 냉정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헛짓거리 하지 말아라. 제 목숨 하나 지키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가족의 목숨을 지키나? 당신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나? 아직도 꿈속에서 헤매고 있어. 꿈속에서 또 꿈을 꾸면 어떻게 현실과 꿈을 구분하죠? 내가 한번 물어보지. 꿈속에서 또 꿈을 꾸면 어떻게 현실과 꿈의 경계를 구분할 거냐 이 말이야. 지금 대한민국은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니라 꿈속에서 또 꿈을 꾸고 있는 단계야. 꿈속에서 꿈을 꾸는 것만도 문제인데 꿈속에서 또 꿈을 꿔. 그러니 현실과 꿈의 경계가 구분이 안 가지. 그러니까 맨날 하는 말이 다 잠꼬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냐? 당신의 발밑이 함몰되는 거야. 그걸 두려워해야 돼. 그런데 발바닥에 눈이 없으니까 함몰이 되는데도 모르지. 80년대인가요? 내가 신문에서 읽은 기사인데 황제의 어떤 사람이 황제인가 태백인가 정선인가 하여간 아무리 자도 날이 안 새는 거야. 아니 어느 정도 되면 날이 새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날이 안 새. 여전히 껌껌해 밖은. 근데 시계를 보니까 10시쯤 됐어. 오전 10시인데도 안 밝아. 그래서 문을 열고 나오려다가 졸달 뻔했지. 왜? 집이 집 밑이 함몰돼서 집이 지하로 다 꺼져 들어간 거예요.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야. 그 집 밑이 탄광이었는데 탄을 다 캐버리니까 거기가 침묵으로 받쳤지만 오래되니까 그 침묵이 썩어서 다 주저앉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집이 그 주위가 수백 미터가 그대로 땅속으로 꺼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해가 떠 있어도 집안은 껌껌하지. 왜 땅속에 지하로다가 집 자체가 그대로 함몰돼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도 그 와중에 가족이 하나도 안 다쳤어. 왜? 고집만 꺼졌으면 그런데 그 주위가 다 꺼져서 들어가 버리니까 그대로 쭉 내려가 버린 거예요. 이게 신문에 난 이야기예요.
실질적으로 정선에 가면요, 큰 연못 저수지 같은 게 있는데 그게 그 함몰돼서 생긴 거예요. 당신의 발 밑에서 당신의 가족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래.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하기사 우리의 대한민국이 위대한 민족 아닌가? 대한민국 위대한 민족 아니에요? 형자호란 때 남한산성에서 김상원과 수많은 사람들이 황제 폐하를 배신하면 안 된다고 인조를 겁박하던 위대한 민족 아닌가? 아직도 김상헌이가 한국 민족의 자존심을 지켜줬다고 자기 모순적인 그야말로 자기 파괴적인 역사를 가리키는 이 위대한 민족 아닌가? 최명길이 없었으면 지금 이 대한민국은 없어. 이 대한민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조선족 특별자치구야 지금. 김상헌 같은 놈이 조선을 망치고 백성을 고통스럽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효종 때 좌의정이 되고 그걸 찬양하고 그러면서 왜 흥선대원군은 욕을 해? 흥선대원군은 김상헌이가 했던 것을 그냥 지켰을 뿐이야. 지금 대한민국에 김상헌 같은 놈이 널려 있잖아. 김상헌 후손들이 고발하겠네. 명예훼손이라고. 환영, 고발해. 뭐 너희들이 할 줄 아는 게 고발밖에 더 있냐. 법기술자들이 할 줄 아는 건 뭐야? 고발밖에 없어. 무슨 미래의 가치를 제시할 능력이 있고 안목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고발질이나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 예언할게. 무엇을 예언하냐? (2060년이) 되면 중국이 미국을 압도하게 될 거야. 그때 35년 후에는 중국이 미국을 압도하게 될 거야. 아마 인정 못할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당신의 자식과 손자들이 벼랑 끝에 몰릴 거라는 얘기예요.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들이
그 발밑이 함몰될 거라는 이야기. 물론 그때 되면 반중기치를 거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친중 인사를 편하지. 저 권성동이나 저 윤석열이나 저 윤상현 같은 인간들, 나경원 같은 인간들. 대한민국 세상에 살라니까 참 입이 이렇게 거칠어져. 뭐 그렇지만 어쩌겠어. 세상이 이런데 세상을 따라야지. 성인은 여세 취하되 입을 응체어물이다. 성인은 세상을 따라 함께해야 돼. 세상의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고 했어. 세상 이러면 함께 세상과 함께 하는 거야. 뭐 고상할 거 없어. 고상할 것도 없고. 다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예요. 당신의 구원받는 것이 참다운 공양이다. 당신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 어떤 것도 참다운 공양이 되지 못한다.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라. 라는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미래의 가치를 제시하지 못하면 현재의 가치에 매몰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르크스가 역사는 반복된다. 한 분은 희극으로 한 분은 비극으로라고 했는데 병자호란이 반복될까? 그것이 비극으로 끝날까? 희극으로 끝날까? 당신이 죽기 전에 그것을 보게 될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삽배졌다 발랑받다 빠지가 난자 아란따 난자 떼자 박남이사 떼어달라 수기타 이눌다 붙다 사산에 아루카 수기타 호타사 삽배이야대비 사빠붙다 누베나 사빠담마 누베나 사빠상카 누베나 사다두띠 바완뚜떼 붙다의 실력으로 그대에게 구원의 축복이 있기를 담마의 실력으로 그대와 함께하고 인에게 구원의 축복이 있기를 상가의 실력으로 그대의 가족에게 구원의 축복이 있기를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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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랑삼바삼무토 바가와부땅 바완땅하비오데 부토메나토 부자비 스와카토 바가와타담모 탐망나베 담모메나토 탐바지 스와디반노 바가토 사와카상고 상강나베 상고메나토 상가유자였습니다.